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MC께서도 늘 얘기하시듯이 기본에 충실하라. 이 토지만큼 그 말이 잘 적용되는 부동산 투자 범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흔히들 토지의 기본은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와 지적도를 잘 봐라, 등기부등본을 살펴봐라, 뭐 이런 강의를 들으시거나 세미나를 가셔도 이런 얘기들 하는데 들을 땐 아는 내용 같단 말이죠.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또는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그거 알지 내가. 그거 다 보고 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보면 문제가 생겨서 그걸 애초부터 그걸 검증을 할 수 있었다면 그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또는 결정하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본인데요. 참 이 방송을 통해 세미나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답답한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가 세미나 할 때도 마찬가지고 방송 특히 뭐 상담 신청이나 문자 상담 이런 걸 보면 거의 뭐 지금 상담 사례가 피해 사례 한 90% 이상이 기획부동산 피해 사례가 많고 그런 거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반면에 그럼으로 인해서 더 강한 책임감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기본에 충실하는 게 도대체 뭔지 또는 문자에서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위주로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2018년 토지투자 전성시대 하지만 알아야 돈 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알아야 돈 번다. 한번 알아보시죠. 늘 얘기하는 거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에는 모든 게 거의 다 담겨 있다고 보면 됩니다. 권리관계나 또는 소유권 관계에 관련돼서 등기부등본을 뭐 계약 당시에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는 그런 것 측면도 있지만 애초 그 단계까지 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서류는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입니다. 거기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행위, 해도 되는 행위, 할 수 있는 행위, 할 수 없는 행위 또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 법에서 안 되는데 이 법 조례나 아니면 뭐 시행 규칙에 의해서 또 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 서류 한 장만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서류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꼭 그 포털에 보시면 여기 나오시죠?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요게 토지에 관련돼서는 토지 전문가인 제가 보기에 가장 심플하고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또는 정확한 자료이니까요. 항상 토지를 사실 때, 투자하실 때는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들어가셔서 꼭 확인하시고 그래도 의심스러우면 저희 방송국에 전화를 하시거나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확인하고 투자하셔도 늦지 않으시니까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꼭 자세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사례로 문자가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서초구에 있는 땅인데 개별 공시지가 빼고 도시지역이고 자연녹지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라고 하는 개발제한구역이고 산지관리법의 공익용산 제가 말씀드렸죠. 국어 잘하시죠 우리 시청자님들 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여기는 공익용산지는 공익을 위해서 써야 되는 산지니까 이건 개발 목적이 아니고 보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거는 보존 목적이고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거로 봐서 그런데다가 그 밑에 보면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그리고 제일 많이 지금 문자 들어온 게 바로 이 비오톱 1등급이라는 것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 여러 가지 상담 문자로 들어온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문자 내용을 보다 궁금해졌던 단어가 좀 등장을 했어요. 비오톱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했었거든요. 비오톱 영어인 것 같기도 하고 자, 이게 과연 무슨 내용인지 이 화면을 보시던 분들이 계속 비오톱이 뭔가요? 라는 질문 주셨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아주 무시무시한 거죠. 개발 쪽에서 봤을 땐 보존 쪽에 봤을 때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비오톱은 뭐 영어로 쓰기도 하고 원래 어원은 독일어입니다. 독일에서 들어온 거고요. 비오톱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비오톱 나무더미 이 나무더미에다 비오톱을 설정해 놓는 거예요. 강남구에서. 천안시에서도 비오톱을 설정해 놨고 육생비오톱이라고 또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를 보존해야 된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런 그 표지판을 제가 모아봤고요.
비오톱은 독일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식물을 포함한 보다 넓은 생물의 군집 서식지를 비오톱이라고 합니다. 어떤 한 종류가 아니고 생태계의 군락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우리가 비오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서울시에 현재는 서울시에만 지정이 돼 있는데 이게 바로 그 무시무시한 조례입니다. 원래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위에 의한 지자체 조례가 지금 전체 모든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겁니다. 비오톱 유형평가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눠지는데요. 숫자가 작을수록 1쪽으로 올라갈수록 보존입니다. 밑으로 5로 떨어질수록 유보지에 가깝고요. 그래서 비오톱을 평가할 때는 비오톱 유형평가 등급 5등급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개별 비오톱 평가를 또 3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것도 숫자가 작은 게 보존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유형평가 등급 1등급과 개별 비오톱 평가 1등급이 같이 지정이 돼 있다면 개발이 완전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또 전혀 개발할 수 없고 여기는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를 솎아내거나 또는 어떤 그냥 일반적인 농업활동이나 임업활동이라 생각하는 것조차도 규제를 받는, 우리가 마치 비유를 하면 그런 거죠. 예전에 제2외곽수로운동 할 때 모 스님께서 그 도롱뇽 서식지 때문에 그 국책 사업을 몇 년 동안 지체해갖고 뭐 찬반이 많이 갈렸죠. 국론이 분열된 사례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그 유일한 또는 이 생태계 도롱뇽 서식지 하나 갖고 국책사업을 막았던 것처럼 비오톱으로 지정이 되면 개발이 전혀 될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전에도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본 것처럼 이 땅에는 이미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게 지정되어 있고요. 공익용산지라는 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조례로 다시 비오톱이라는 걸 지정해놨던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개발을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땅은요. 그냥 보존만 하고 우리가 보기만 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비오톱이라는 게 지금 현재 와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건 다른 데 있습니다. 아까 우리 MC께서 오프닝 멘트를 하신 것처럼 바로 요겁니다. 2018년 4월 6일에 전 매체에서 뜬 기사가 다 있습니다. 뭐냐면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지방채 발행 서울시에서 1조 6천억을 투입을 해서 매입을 한답니다. 공원을. 우리가 우면산공원, 우리가 다니는 청계산공원, 우리가 다니는 일자산공원, 이런 데가 우리가 늘 지금 다니는 산이잖아요. 산책로고. 근데 거기를 산대요. 서울시에서. 그걸 왜 서울시에서 살까요? 바로 2000년에 헌법 불일치 판정을 받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안에 도시공원이 들어가 있어요. 자, 보자고요. 장기 미집행은 우리 MC가 얘기한 것처럼 10년 이상이라고 장기 동안 도시계획시설을 잡아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제가 몇 차례 걸쳐서 굉장히 중대하고 우리 토지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얘기니까 오늘은 개념 정리만 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뭡니까? 우리가 예전에 끊임없이 인서울을 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이 잡히지 않았을 때 사람이 계속 몰려오다 보면 그분들을 위한 수도도 만들어야 되고 상하수도 만들어야 되고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학교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공공이 하는 모든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위해서 잡아놓는 계획이 바로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도시계획으로 잡아놓는 시설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공원, 도로, 상하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50가지 종류가 되는데 그런 걸 지정을 해놨어요. 근데 수요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10만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5만밖에 인구가 유입이 안 됐어요. 또는 10만이 들어오긴 했는데 30만이 유입이 됐어요. 그러면 그 도시계획 시설은 잘못된 거죠. 더 많이 설정을 해놨더니 더 적게 설정해 놓은 거예요. 더 인구가 예측한 것보다 더 적게 들어왔을 때가 문제예요.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을 지정해 놓으면 보상이라는 게 나가야 돼요. 수용을 해서 도로를 놓든지 학교를 놓든지 그 상하수도를 깔든지 뭐라든지 간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보상을 해줄 돈이 없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그래서 돈 생기면 지자체에서 인구가 유입되면 도로 수용해 줄게, 학교 놔줄게, 상하 살게 놔주고
한 약속이 바로 도시계획 시설로 잡아놓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도로가 있어서 붙어 있는 땅이 행위를 할 수 있는 땅인데 이 땅은 내 땅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이 현재 도로는 도로인데 빨간 선으로 이렇게 도시계획선이 잡혀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장래에 도시가 발전했을 때 예측했던 수요나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요렇게 도로를 낼 거야. 요렇게 도로를 낼 거야. 그러면 네 땅은 요만큼 들어가니까 요거는 보상을 해줄게. 그러면 당신 땅은 이렇게 보상을 해준 대신 당신 땅은 이렇게 도로에 붙는 땅이 되잖아. 라는 생각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었단 말이죠. 근데 장래에 도로를 만들어준다 이 도로가 10년이 지나도 보상을 안 해요. 그럼 이 땅은 현재 상태는 맹지예요. 우리가 길이 없는 맹지란 말입니다. 이 맹지를 갖고 있는 게 10년이 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개인 재산상의 제약을 많이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불만들이 특히나 70년대, 80년대 인구가 급격히 는 산업화 시대에 도달하고 중위권으로 올라가는 단계에서는 굉장히 도심화가 더 급격히 진행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몇 차례 걸쳐서 저희 그 이준의 땅땅땅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쉽게 볼 문제가 아니고 이 비오톱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개념 정리하는 측면으로 이 정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